80세가 되기 직전 멀쩡하던 분들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어제까지 산책하고 장도 보시던 분이 오늘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세요. 건강검진 수치는 다 정상이었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국내 노년 건강 데이터 3만 건을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80세 전후로 급격히 쇠약해지는 분들에겐 단 4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약도 열심히 먹고 병원도 잘 다니고 건강검진도 받는데 왜 무너질까요? 문제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물 마시는 타이밍이 완전히 엉켜 있었어요. 하루에 한두 번 벌컥벌컥 마시거나 아예 안 마시거나. 둘째, 걷기만 하고 근력 운동은 전혀 안 하고 계셨죠. 매일 만보를 걸어도 다리 힘은 계속 빠졌습니다. 셋째, 약이 매일 영양소를 빼앗아 가는데 채워주지 않았어요. 넷째,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4가지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다리엔 힘이 빠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마음은 다치죠. 그런데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이 4가지만 바꾸면 85세를 훌쩍 넘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물 마시는 시간만 4번으로 나누고 의자에서 하루 10번만 일어나고 견과류 한 줌만 추가하고 전화 한 통만 걸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약도 아니고 보조제도 아니고 병원 치료도 아닙니다. 여러분 식탁과 일상 속에 답이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78세에 거동이 불편해지셨다가 단 3주 만에 회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82세에 기억력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렷해지신 분도 있어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4가지를 바꾼 겁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죠. 광고에서 이것 한 알 저것 한 병 먹으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죠. 속지 마세요. 진짜 비밀은 여러분이 물을 언제 마시는지, 하루에 몇 번 일어나는지, 무엇을 먹는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에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80세 전에 무너집니다. 저는 35년간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이도현입니다. 수천 명의 데이터와 현장 사례를 통해 확신했습니다. 100세 건강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 이 4가지만 제대로 알고 가시면 여러분의 노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100세까지 사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인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들려주세요. 몇 해 전에 제가 만난 78세 김정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기력이 뚝 떨어진다고요. 물은 하루에 한 컵 정도만 마시고 식사는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말하는 시간도 거의 없었죠.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 보조제만 열심히 먹으니까 괜찮다고요. 약국에서 추천하는 건 다 사서 드셨습니다. 오메가3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홍삼도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도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상 큰 질환은 없었습니다. 혈압도 약으로 조절되고 있었고 당뇨 수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요?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고 근육이 계속 감소하고 영양이 결핍되어 있고 외로움에 갇혀 계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수님의 변화 과정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실천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분께 제안한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루 4번 물 마시기,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식사 때 견과류 한 줌 추가하기, 하루 한 통 전화하기였어요. 단 3주 만에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에 힘이 돌아왔고 목소리도 밝아졌어요.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걷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몸 전체를 되살린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물을 잘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그러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4가지 핵심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4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 본인이나 가족분이 해당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물 자주 마신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체내 수분이 충분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물을 자주 마신다는 게 하루 한두 번 생각날 때마다 벌컥벌컥 마시는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타이밍이 엉켜 있으면 만성 탈수 상태가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 인구의 68%가 만성 탈수 상태라고 합니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나이 들면서 둔해지기 때문이에요.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제가 만난 74세 박정희님은 하루에 물을 한두 컵만 마셨다가 어지럼증과 피로가 심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화장실 가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물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영양소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온몸이 피곤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아침 기상 직후에 따뜻한 물 1컵, 점심 식사 30분 전에 1컵,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1컵, 취침 1시간 전에 1컵씩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4번으로 나눠서 마시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는 크게 늘지 않으면서도 몸은 훨씬 가벼워지셨어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의 양을 임의로 늘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정해야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번 나눠서 마시고 계신가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물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귀찮아서인가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인가요? 솔직히 들려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제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걷기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만보 걷기,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없어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심폐 기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주지만 근육을 키우거나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스포츠의학회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매년 1.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후에는 근육의 12%가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하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늘어나고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8세 박철수님은 하루만보를 꾸준히 걸으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을 토셨죠. 그런데 어느 날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걷기는 했지만 다리 근육을 직접 강화하는 운동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만 있으면 충분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하루에 10번만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됩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키워주고요. 한 발로 서서 10초씩 버티는 연습은 균형 감각을 높여줍니다.
이런 운동들은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증이 날카롭게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야 해요. 무리하면 오히려 관절이나 인대를 다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의자에 앉아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한 번만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근력 운동을 하루에 몇 번 하고 계신가요? 걷기에 근력 운동을 더하는 순간 여러분의 다리는 훨씬 튼튼해질 겁니다. 세 번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약이 빼앗은 영양소 문제예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약들은 분명히 필요한 약이고 질환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장기간 복용되면서 몸속의 특정 영양소를 고갈시킨다는 사실 아시나요? 고혈압약 중 일부는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소모시키고요. 고지혈증약은 코엔자임 Q10이라는 중요한 항산화 물질을 감소시켜요. 대한영양학회 조사에서 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72%가 특정 영양소 부족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6세 이영철님은 약을 정말 성실하게 드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챙겨 드셨죠. 그런데 기억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B12 수치가 낮게 나왔어요. 약의 부작용으로 영양소가 빠져나간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보충하는 겁니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와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제공해 줍니다. 견과류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E를 동시에 채워줘요. 하루에 견과류 한 줌, 생선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음식만으로 부족하다면 맞춤형 보조제를 고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은 절대로 임의로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약을 끊으면 혈압이나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은 계속 드시되 영양소를 함께 채워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약이 빼앗은 영양을 제대로 채워주고 있나요? 마지막 네 번째는 대화가 사라진 삶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다고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다시 밥 먹고, 자는 일상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대화가 사라지면 외로움이 쌓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만 쓸쓸한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서 혈압과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서울대 노년연구소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은 사망 위험이 1.6배 높다고 해요. 외로움이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방정자 어르신은 배우자를 여의고 나서 완전히 고립되셨어요. 자녀들은 다들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기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길어졌죠.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모든 게 귀찮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하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누구든 좋으니까 매일 10분이라도 목소리를 나누자고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까 반가워 하시더래요. 그 작은 대화가 쌓이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생활에 리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뇌를 자극합니다. 말을 하려면 생각을 정리해야 하고 상대방 말을 들으려면 집중해야 하고 감정을 교류하면서 기분도 좋아지죠. 매일 신분 통화, 주 1회 복지관 참여, 짧은 인사 한마디라도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외로움을 단순한 성격 문제로 넘기지 마세요. 외로움은 질환을 키우는 위험 요소입니다. 혹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신 분 계신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의 외로움 정말 이해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를 나눠주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오늘 누구와 통화하셨나요? 만약 아무도 없었다면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보세요. 짧은 안부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습관, 물의 타이밍,
근력 운동, 영양 보충, 대화가 85세 이후 삶의 질을 완전히 결정짓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루 루틴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호흡과 땀으로 자연스럽게 수분이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첫 물 한 컵은 장을 깨워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나면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그리고 나서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동작을 10번 해보세요. 이게 하루를 여는 가장 좋은 루틴입니다. 여러분은 아침 첫 행동이 무엇인가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댓글로 손 들어보세요. 내일부터 물 한 컵으로 바꿔보시겠어요? 내일부터 물 먼저라고 다짐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 물 한 컵과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해보세요. 점심때가 되면 단백질과 오메가3를 꼭 챙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해요. 고기를 먹기 부담스럽다면 생선이나 두부, 계란도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튀김보다는 구이나 조림 형태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좋은 지방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기거든요. 등푸른 생선 한 조각, 그리고 식사 후에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해 보세요. 호두, 아몬드, 착 같은 견과류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이가 풍부해서 약이 빼앗은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오늘 점심엔 어떤 단백질을 드셨나요? 단백질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오후 체력이 달라집니다. 오후가 되면 가벼운 운동과 짧은 대화로 뇌를 깨워야 합니다.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오죠. 그냥 누워 계시면 오후 내내 몸이 무거워요. 대신 집 안에서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거실을 몇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탈진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걷기가 끝나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신분이면 충분합니다. 안부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뇌가 활성화됩니다. 오늘 누구에게 안부를 전하셨나요? 전화 한 통이 외로움을 몰아내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저녁 때가 되면 하루를 정리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신다면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혼자 사신다면 자녀나 친구에게 짧게라도 전화를 걸어보시고요. 대화는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만 주고받는 것보다 직접 목소리로 소통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목소리에는 감정이 담기고 그 감정이 서로에게 전달되면서 유대감이 깊어지거든요. 저녁 대화를 마치고 나면 따뜻한 물 반 컵 정도 천천히 마셔보세요. 저녁에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칠 수 있으니까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잠들기 전에는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게 숙면의 핵심이에요.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피하셔야 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오후 3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술은 잠을 깊게 자지 못하게 방해해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팔 다리를 천천히 펴고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이완됩니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감사 일기를 한 줄만 써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 내일 기대되는 일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숙면에 도움이 되고 다음날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밤 몸이 편안하신가요?
편안한 마음과 몸이 있어야 내일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매일 꾸준히 하면 몸과 마음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한 달만 지나도 피로감이 줄어들고, 세 달이 지나면 다리에 힘이 붙고, 6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비싼 건강 보조제나 최신 의료 기술보다 물의 리듬을 지키고 근육을 유지하고 영양을 채우고 소통을 이어가는 이 네 가지가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딱딱해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마음은 다칩니다. 80세 전에 몸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네 가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물을 제때 마시지 않아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근력 운동을 안 해서 다리 힘이 빠지고, 영양이 부족해서 피로가 쌓이고, 대화가 사라져서 외로움에 갇히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물 한 컵을 아침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의자에서 10번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영양이 채워지고, 전화 한 통을 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35년간 수천 명의 노년 건강을 지켜보면서 확신했습니다. 100세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물 한 컵, 의자에서 10번 일어나기, 견과류 한 줌, 전화 한 통. 이 네 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하면 100세 건강의 문은 이미 열린 겁니다. 오늘부터 무엇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고, 3달 후면 주변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할 거예요. 6달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확신하게 될 겁니다. 작은 습관이 나를 바꿨다고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켰다는 거죠. 거창한 건강 비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그분들을 100세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걷기보다 더 중요한 하체 근력 유지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무릎이 아프신 분도, 허리가 불편하신 분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물, 근력, 영양, 대화 중 하나만 골라서 나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댓글로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100세를 향해 나아갑시다.